지금 총재님 1층에 도착하셔서요. 계단 올라오고 계십니다. 저희 청내당 가장 유명하신 분이니까 많은 박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총재님 도착하셨습니다. 정청래, 정청래, 정청래. 소개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 강연 시작하면 되거든요. 사전 공지나 그런 거는 다 끝났습니다. 마이크가 하나 더 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네. 제가 요즘 배추 농사, 무 농사를 짓고 있어요. 배추를 무려 2,000포기, 한 포기 한 포기 포기할 수 없어서 물 주고 풀매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무도 잘 되고 농사를 제가 잘 짓는데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 같아요. 네, 참 내 맘대로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 세상 일이 다 내 맘대로 될 것 같았고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았어요. 네. 대학도 내 맘대로 갔고 또 학생운동도 내 맘대로 해서 저희 어머니 마음도 아프게 해드리고 또 감옥도 2년 살고 또 내 맘대로 이곳 마포에 와서 학원도 또 창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원도 잘 돼서 여기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여기서 한 200m 정도 떨어졌는데 교직원만 100명이었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또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첫 번째 또 운 좋게 또 당선이 되고 그러다가 또 국회의원 사냥하다 떨어지고 또 되고 그러다 또 징계도 먹고 컷오프도 당하고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요즘이 마음이 제일 안 좋아요. 사실은 우울해요. 그런데 그 우울한 것은 제 개인의 일이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약속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또 활동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하려고요. 그래서 내일 파파이스 김어준의 발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총수가 압축 요약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주진우는 8시에 옵니다. 8시. 8시에.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 여러분과 잘 놀아야 되는데 뭐 하고 놀까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정권 교체 전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3가지 이후 이거를 다 들으셨을 거고 정권 교체 이후에 제 강연 주제였던 문재인 현상에 대하여 이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2가지 빼고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형식을 좀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묻고 제가 대답하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그런 걸로 한번 엮어가 볼까 합니다. 어떤 주제도 좋으니까 손을 들고 물어볼 건 1분만 하세요. 어떤 분들은 질문하라고 그러면 주장도 하고 막 거의 논문까지 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은 될 수 있으면 1분 내로 짧게 질문다운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거기에 답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어머. 어쩌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먼저 직접 뵌 거 처음이거든요. 저는 청내당 당원은 아니고요. 옆에 있는
제 동생이 청내당 당원이에요. 그래서 알고 왔는데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평소에 팟캐스트는 무척 많이 들었어요. 네, 청정구역도 많이 듣고. 예, 그래서 여기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근데 질문은 생각나는 게 없는데. 아무거나 물어봐 주세요. 아무거나. 어쩌지? 저 개인적인 거 물어봐셔도 상관없고. 네. 생각보다 키가 좀 작으세요. 그 질문이에요? 키가 생각보다 왜 작냐고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야지. 아니 저는요 네. 되게 좀 체격이 크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실물로 보니까 그러시지는 않아가지고. 그래도 1m 75, 아, 72kg. 아 정말요? 대한민국 스탠다드. 백화점에 가서 시장에 가서 아무 옷이나 사서 입으면 가랭이만 자르면 돼요. 다 맞아요. 아, 예, 제 생각보다 크시네요. 예. 네, 네. 아, 어쨌든 반갑습니다. 질문이 정말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아서. 제가 질문해요 그러면.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아, 저는 양주에서 왔어요. 예. 누구시냐고요? 아, 박윤분요. 박윤분? 네. 저희 어머니는 박순분. 어머니랑 이름이 비슷한데요? 밀양박 씨. 네, 밀양박이요. 네. 그러시구나. 네. 아마 역사적으로 어디 올라가다 보면 거기 네. 만날 거예요. 아, 네. 네. 여기 왜 왔어요, 근데? 아, 저 얼마 전에 양주에서 안민석 씨 북콘서트도 했거든요. 네. 안민석 의원님요. 네. 예, 그런 데는 못 하러 가요? 저 별로 민주당 영향가가 없어요, 여기. 아니에요. 저 민주당 당원이고 네. 조금 힘을 보태드리고 싶었어요. 예,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안민석 거. 의원 같은 경우는 힘 안 보태줘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정청래 총재님도 뵙고 네. 싶어서 왔어요. 예. 그러면 마지막 어려운 질문 할게요. 네네. 주진우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정청래 총재님이 좋아요. 예, 예. 네네. 듣죠? 앞으로 훌륭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니까 손을 들고 그 있잖아요. 아무 말 대잔치라고. 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저도 청내당 당원이잖아요. 당원이고.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는 이 시대에 참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그냥 정청래입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궁금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네, 이 시대의 참 성찰인 정청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다운 질문을 해야지. 자, 아무 말. 네. 강연 중간에 이벤트 선물로 컵 10개 드려도 되거든요. 네. 알았어요. 질문 잘하는 분 컵 10개 드리겠습니다. 재량으로 아무렇게나. 예. 자, 저쪽 마이크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은데 무슨 마이크 없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중랑을의 권리당원 양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정당발전위원회에서 네.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정발에서 제기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그걸 이제 지역위원장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정발에서 운운하고 있는 거를 지금 현재 지역위원장들은 굉장히 반발이 많은 것 같은데. 정발이 어떤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에게 10인 이상 권리당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의원 선출권을 그렇게 준다라고 얘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피 자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끌고 갈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발위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원래는 상향식 민주주의, 민주집중제. 이게 뭐냐면 여기 마포을에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원이 있어요. 마포을에 당원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권리당원은 현재 계속 증가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한 3,000명이 넘어가는데 원래 원칙적 의미로는
지역위원장은 그 지역의 당원들이 투표해서 뽑아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당원 당규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원보다 좀 폭넓은 유권자,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 현역 국회의원들을 놓고 또 당원들이 투표해야 되냐. 그러는 것은 옳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한 6, 7년 전 혁신위원회 할 때 제가 현역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지역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당연직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을은 지역구 국회의원 손혜원 의원이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당원 당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당 대표를 뽑는 선출권을 갖고 있는 중앙대의원, 전국대의원이라고도 합니다. 한 50명 안팎이에요. 그러면 이 대의원들은 권한이 센 거잖아요. 당대표를 뽑는 권한이 있으니까. 물론 권리당원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대의원은 누가 뽑아야 되느냐. 원칙적 입장으로 보면 당원들의 대표인 거죠. 5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일반 당원과 권리당원이 50명을 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각 지역구별로 보면 그 50명 대의원을 선출하려고 해도 당원들이 모이거나 이러지가 않고 실제로 뭐 여론조사나 투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하신 것은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 논란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위원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50명을 그냥 다 임명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맞느냐. 그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 와중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은 당연직 지역위원장이 되니까 큰 뭐가 없어요. 위원장이 바뀔 염려가 없어. 근데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지역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자기가 위원장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면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일이라는 것이 FM대로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정치는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결국은 합의와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디어는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아이디어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또 저 개인적인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시면 아 그렇게 그때 마음을 먹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 질문을 답변할 때는 박수를 한번 치고 새로운 질문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상다반사. 질문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지금 뭐 촬영이 되나 봐요? 그래요? 네. 얼굴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카메라 뒤에 가서 하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저는 청래당의 초기, 아주 초기는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가입을 해서 지금 거의 10개월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동대문구에서 왔고요. 별로 활동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놀러 다니는 것은 하는 것 같아. 자주 봤어. 네, 놀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동대문에서 온 양희용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참 그 분석인으로서 총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MB께서 카카께서 트윗을 하나 날렸어요. 그래요? 예. 못 보셨나요?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추석 인사를 하나 날렸는데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한가위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두루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쭈루룩쭈룩 뭐 나라 걱정도 하고 북핵 걱정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추석 이전에 직전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지금 미리 보시진 않았지만 이게 요약한 건데 이명박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네. 지금 생각나시는 걸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판도라 촬영이 있는데요. 그 판도라 제 주제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저는 이거 있는 지금 들었고 발표를 안 하면 이명박의 속마음 그래서 조만간 입장을 낼 건데 이렇게 낼 것이다. 제가 가상으로 입장문을 내는 걸 주제로 하기로 했는데 좀 바꿔야 되겠네요. 어제 그래서 작가들하고 얘기를 하기는 어떻게 입장문을 낼 것 같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략 요약해 줬어요. 이 판도라 미리 보는 거네. 국민 여러분 MB입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안보 위기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지금. 제가 어제 작가들한테 불러줬던 거. 지금은 안보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망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중대한 위기 국면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국민들이 단합해야 됩니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지금은 과거를 캘 때가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합심 단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우리 민족 고유의 동방예의지국답게 전임 대통령을 폄하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입을 다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속마음일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제 사실 이런 내용을 줬는데 그러면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조사받지 않을 것인가. 근데 지금 여론조사도 대체적으로 70% 정도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국면으로 달려가고 있고 최승호 PD도 얘기했잖아요. VIP 보고라고 문건에 적혀 있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걸 봐서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파도가 밀려오고 있죠. 블랙리스트, 국정원 댓글, 그리고 잠시 후에 나타날 주진우. 진짜 싫을 거야 주진우. 이런 세 가지 방향 속에서 지금 계속 파고가 밀려오기 때문에 조사를 안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조사를 받는다면 그 받는 과정에서 확실한 혐의점이나 증거를 여하히 찾아낼 것인가. 그건 지루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오늘 그런 글을 SNS에 발표를 했다면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추석 전에 할까 후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하고 말았네요.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든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혐의점이 옥죄올 때는 다 두려운 거예요. 다만 두려운 척을 하지 않을 뿐이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파파이스 열심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공장도 열심히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청래당 게시판에도 한번 와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밥맛도 좀 떨어졌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비슷해요. 다 두려우면 겁이 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한다면 저런 입장문을 냈다는 것은
두려워 떨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리 좋은 질문은 아니었지만 썩 좋은 답변을 한 저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릴 것은 저한테 그런 쪽지들이 많이 왔어요. 아니 뭐 주진우랑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막 주진우 책 팔러 나서고 저수지 게임 보라고 그렇게 뭐 하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 걱정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도 하고 촛불도 들었는데 촛불 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주진우 책 한 권 더 사서 나는 읽었더라도 내 친구한테 한 권 더 사서 주면서 읽어봐라. 나는 저수지 게임을 봤지만 내가 이건 예매를 했으니 너 가서 언제 어디 가서 봐라. 해서 그걸 보게 하고 하는 것이 저는 애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주진우랑 친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좀 더 대국적 관점에서 대의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책 팔 때보다 솔직히 더 열심히 지금 주진우 책 팔려고 하는데 돈을 버는 게 역시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약간의 부드러운 강요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진우가 좋아서 주진우랑 사진 찍고 사인 받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나도 이번 추석 때 의미 있는 한 몸짓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지금 저수지 게임도 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책 판매량도 급격히 줄었어요. 연휴 때 뭐예요? 돈 많이 들잖아. 근데 이 책 한 권 사보면 너무나 기쁨이 큰데 그리고 저수지 게임 보면 너무나 의로운 사람 애국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 책이 더 많은 사람에게 손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수지 게임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면서 김총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 목소리 좀 들려줘라 그랬더니 의원님 7시 반은 어려워 그래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지금 저수지 게임 다음에 부 프로젝트에 또 하나가 남아 있잖아요. 그 편집 영상 회의를 7시 반부터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김어준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저 더 플랜 있잖아요. 그냥 망한 거 아니에요. 무료로 그냥 인터넷에 보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대선 전에 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쫄딱 망했어. 그리고 저수지 게임을 해서 그 돈을 번다고 그 사람이 뭐 호의호식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낙곰수를 즐겨 들었잖아요. 열풍이었잖아요. 그게 다운로드가 많이 되면 될수록 김어준은 빚더미에 더 쌓였다는 거 아세요? 서버비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낙곰수가 열풍이 불면서 김어준은 한편으로는 그 서버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책 팔아먹었잖아. 닥치고 정치. 닥치고 정치 40만 권이가 나갔대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한 5억 정도 벌었어요. 한 푼도 못 가져갔습니다. 낙곰수 서버비 빚다가 벌었어요. 닥치고 정치라고 그 책이 그래도 그 정도 팔렸으니까 빚을 갚은 거예요. 한 푼도 못 가져갔어 집에.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냥 우리는 좋다고 하고 낙곰수 막 잘 듣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거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 더 플랜을 만들고 저수지 게임을 만들어서 김어준, 주진우 개인에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위험하기만 하지. 덤프 트럭 막 이런 거. 근데 저는 제가 학생운동 할 때도 그랬고 감옥 갈 때도 그렇고 정치할 때도 그렇고 나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길을 내야 그 길을 따라가서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가다 보면 길이 넓어지고 그런 것처럼 앞장선 사람들은 항상 개인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이런 책 사인회도 하고 그래서 오늘 지금 한 100분이 오셨는데 10명씩 좀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 여기 오신 분들이 100분이라면 10명은 할 수 있잖아.
친구 9명밖에 없다 나는. 그 사람은 9건만 하세요 그냥. 제 친구가 10명은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친구가 없다면 아버지 엄마는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세상에 나왔을 거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있고 형 누나 고모 당숙은 있을 거 아니야. 이번에 추석 때 이렇게 만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갑자기 무슨 약팔이가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서 죽자사자 제가 주진우 책 좀 더 독자들에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저수지 게임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저도 바라는 그분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그런 거를 하루라도 당길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걸 보고 뭐냐면 의로운 투쟁이라고 그래요. 의로운 투쟁. 저 우리 실미도 회장님도 오셨네. 손 한번 들어봐요. 오늘 더 이쁘게 하고 왔다. 저분이 청래당 실미도 우리 극기훈련 갔었거든요. 거기서 타의에 의해서 회장으로 뽑혔어요. 본인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데 제가 시키니까 무서워서 그냥 한대요 지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질문하세요. 네. 자, 아주 명답변이 끝났어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 나오세요. 오랜만에 뵙네. 네. 나 이름도 까먹었다 근데. 질문이 없어요? 나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알았어요. 용서해 드릴게요. 나오세요. 나오시라고. 네. 마이크 잠깐 인사라도 하시라고. 우리 또 청래당 극기훈련 또 회장을 맡았는데 우리 또 모임하기로 했잖아요. 극기훈련. 근데 11월에 정말 가실 거예요? 네. 11월에. 일로 와 이렇게 와서. 우리 이렇게 간부를 맡으면 얼굴을 이렇게 팔려야 돼. 그래야 다시 다른데 어디 못 도망가. 올라오세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올라오세요. 자기 소개하고 인사하세요. 직책. 전 등산부 회장을 맡은 청래당 산악회. 산악회 회장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11월에 산에 갈 예정인데요. 많이들 참석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디자이너예요. 네. 그래서 자기 옷도 자기가 만들어 입나 봐요. 옷도 잘 입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없으면 제가 지목해서 질문합니다. 거꾸로. 자, 우리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여사님인가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네. 제가 중년 애국자라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 그렇게까지는. 안녕하세요. 저는 청래당은 아직 가입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성남에서 온 이재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저희 아저씨하고 둘이 잘 다니는데 오늘은 저 혼자 왔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저 꼴통들 한국당을 좀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좀 물어보고 싶고요.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네. 청와대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 서명 받는 거 있었거든요. 네. 한국당 해체 좀 하라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방법이 이제 우리가 뭐 투표해서 내년에 뭐 선거 있으니까 안 뽑으면 된다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을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고 어떻게 뭐 법적으로라든지 뭐 이렇게 좀 해체시킬 수 있는 뭐 방법이 없나 진짜 아주 소리만 들어도 막 소름이 막 돋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이 없나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도 우리에 대한 울분과 분노로 그냥 끝낸 게 아니라 법 절차를 밟은 거죠. 국회에서 탄핵을 시켰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했고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탄핵을 시킨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미워도 싫어도
어떻게 해체시킬 방법은 없고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으로 안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뭐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만 결국은 세력을 약화시킨다면 자유한국당 의석수를 줄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등의 수를 없애버리는 것, 당선이 안 되게 하는 것, 뭐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법치주의에 맞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상 그냥 확 어떻게 막 해보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그래도 법치국가이니까 그렇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속에서 교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좌우로 해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냥 공화당 쭉 몇백 년, 200년 하고 있고 민주당 200년 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마크롱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있던 정당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크롱이 세운 정당이 그냥 돌풍을 일으켰어요. 우리로 치면 무슨 새로운 정당이 청래당이 나와가지고 3년 후 총선에서 그냥 양희용 어디라고 그랬지? 일상다반사? 지역구. 동대문. 청래당 공천. 양희용. 막 당선되는 거야. 김혜영. 서초구죠? 서초구. 막 공천 주면 가서 당선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다 없어져 버려. 그리고 청래당이 한 200석 이렇게 막 얻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없어져 버렸어. 바른정당이랑. 프랑스가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거의 뭐 혁명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라는 거고, 그걸 원한다면 우리 중년 애국자께서는 저수지 게임을 더 보셔야 되고, 주진우 이명박 주역기를 더 그냥 1.5톤 트럭으로 사가지고 막 사람들 막 일으켜야 되는 거야. 그걸 빨리 앞당기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없어진 정당이 대한민국도 많이 있습니다. 공화당 없어졌죠. 민정당 없어졌죠. 그렇죠. 당명은 다 없어. 신민당도 없어지고. 근데 쭉 당명을 바꿔가면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명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야 된다? 세력이 없어져야 된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분위기가. 제가 잘 나가는 강남 아줌마를 어제,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되나? 그럼 뭐라고 했지? 강남 여성? 강남 여사님. 네. 60 정도 된 강남 여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들이 박근혜 찍었거든. 절대 안 찍었대요. 절대 안 찍었대.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 의원님 시장장 와도 되겠어 이제. 강남도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의원님 엄청 싫어했었거든. 근데 요즘은 좋아졌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판도라 보니까 똑똑하대. 우리 강남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 좋아해. 저를 무식쟁이로 알고 있었나 봐요. 목소리만큼.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한 5, 6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그분에게서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세상은 상당히 올바른 방향으로,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더더욱 문재인 정부를 보란 듯이 성공을 시키고, 퇴임 이후에도 오바마만은 50% 대통령 퇴임할 때 그런 대통령 미국에만 있으라는 법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 대통령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 60%를 넘는 퇴임한 대통령, 이게 가지면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조자 들었습니다. 저짝당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니, 그쪽이 한 30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실제로. 왜냐하면 야코가 팍 죽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다시 살아날지 모르죠. 근데 지금 상태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그냥 민주당 쪽에서 한 30년 할 것 같아요. 자기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로. 왜?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너무 높으니까 자기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가 꺾였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늘 처음처럼 자나깨나 청래 생각.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부터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주진우 책부터 읽어야 된다. 저수지 게임을 한 번 본 사람은 두 번 또 보고 카드로 예매 한 번 한 사람은 또 한 번 더 하고 그런 거 하면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제가 지금 말하는 그런 세상 좀 그런 거에 오래 가는 세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도 막 지지율 60% 이상 막 나오고 그런 행복한 대한민국 빨름하면 뭐하냐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게 뭐라고? 책도 사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어준이 친절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화를 안 받을 줄 알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냥 김어준한테 전화를 했다 하는 걸로 의미를 찾자고. 네, 안 받습니다. 그러나 이 자가 놀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저수지 게임 다음 프로젝트 영상 편집회의 중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것으로 이렇게 용서를 해주는 걸로 하고 김어준한테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김어준한테 박수. 제가 19대 국회 때도 그리고 17대 초선 때도 제가 감옥살이 할 때도 제가 들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저 도봉구의 인재근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19대 국회 때 외통위에 같이 제가 옆자리에 앉았었어요. 짝꿍이었는데 어느 날은 그래요. 정 의원 우리 편이라서 너무 좋아. 저쪽 저 편이었으면 우리 어떡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이거 뭔 얘기인지 몰라요? 다 알죠? 제가 자유한국당 사람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 이상으로 막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막 포탄 터뜨리고. 그럼 좀 아찔하지 않아요? 아찔하죠? 아, 틀려요? 네. 제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김어준이 우리하고 반대편이었어 봐. 주진우가 반대편이었어 봐.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아, 우리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지만 이명박, 주진우 얼마나 싫겠냐고. 얼마나 싫겠냐고. 그렇잖아요. 김어준 얼마나 싫겠어. 정봉주 얼마나 싫겠냐고. 김영빈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대편이 봤을 때는 미칠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 같은 편인 우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언제 봉변을 당할지 언제 덤프트럭이 덮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용기를 막 주는 것. 내가 그만큼 못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박수 쳐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잠깐만 나와봐야지. 잠깐만 나와보세요. 내가 볼 때 계속 째려보는 것 같아 이렇게. 응? 뭐라고? 아, 높아서? 예. 그렇게 쳐다보세요. 웃으면서. 심각하게 쳐다보니까 째려보는 것 같잖아. 자, 질문 한 2개 정도 더 받겠습니다.
아 이제 좀 부끄러우니까 좀 내려 이제. 부끄럽구만. 네.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불안해요 아직도요. 지난 세월을 쭉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촛불로 정권을 바꿔놓긴 했지만은 뭐라 그럴까 그동안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그 불안하고 과연 지금 이 적폐청산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적폐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그 불안감이 아주 그 가시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낙곰수나 EJ 그리고 그 여러 팟캐스트들을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우리만 듣는 이 그 진짜 찻잔 속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만 듣고 우리만 떠들어대는 게 아닌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팟캐스트를 이제 들으라고 그리고 막 하는데도 이 50이 넘어서 60이 가까이 된 사람들 제 친구들은 안 들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들어요. 고맙습니다. 내일 모레 60인데 근데 그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이거를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그 언론에 쇠뇌가 돼 있는 걸 갖다 아무리 바꿔주려고 그러고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불안해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대선 때 우리가 원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그 사람들은 지금도 문재인을 욕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네요. 예, 너무나 주변에 박근혜를 욕을 해요. 이명박도 욕을 해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에 작년에 입당했나 우리가 작년이지. 예, 작년에 예, 친해요. 예. 저기 뭐야 안철수가 탈당하면서 바로 그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는데 민주당을 신뢰를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50%라고 그러지 50%가 넘지만은 아직도 민주당을 신뢰를 안 하고 민주당을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늘.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리고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실망을 시키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기 뭐 딴소리들이 막 나오고 엇박자가 나오고 하니까 불안해요. 유권자로서 그리고 진짜 완전한 어떤 그 개혁을 바라는 시민으로서 불안해요. 이런 걸 그러니까 질문이 이런 거를 그 어떻게 좀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예, 예. 참 어려운 질문이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m 단거리를 달리면 결승점을 딱 통과하자마자 선수들이 딱 멈추나요? 아니면 더 막 뛰어가나요? 더 뛰어가죠. 결승점 통과했으면 이제 1등한 사람이 1등하고 금메달은 금메달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쭉 가잖아요. 이걸 좀 유식하게 얘기해서 관성이라고 그러죠. 관성. 예. 관성은 항상 남아 있어요. 문제는 그 관성이 다시 관성이 붙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끊어질 건 끊어지고 매듭질 건 매듭짓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통 정기국회 때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지율이 견고하게 고공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는 지방선거 결과가 결정적인 위기가 될 수 있고 결정적인 찬스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정부하고 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건 제가 문재인 현상에 대해서 본질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굉장히 끈질긴 거기 때문에 깊은 거기 때문에 폭넓은 거기 때문에 다른 정권과는 좀 다른 정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임기 초반에 개혁은 다 해야 된다.
임기 초반에 적폐청산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적폐청산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도 역시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근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예를 들면 국정원. 지금은 이제 아직 그게 관성이 붙어서 군부를 떼지만 아랫목만 따뜻하고 윗목에는 아직 열기가 안 온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윗목까지 어떻게 가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정원 개혁을 한다. 지금까지 국정원, 안기부,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쭉 역사를 봤을 때 지금의 국정원장 그리고 지금의 국정원의 핵심 간부들만큼 자체 살을 도려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금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국정원 적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국정원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서훈 국정원장과 그 차장 쭉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 컴퓨터 서버에서 나오는 거다. 이건 어느 누구도 보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국정원 수사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검찰이 수색영장, 압수수색영장 가져가면 어디 갔는지 알아요? 국정원 정문에 바로 들어가면 왼편에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못 가요. 왜? 국정원장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법을 악용하는 거죠. 기자들이 이렇게 대기하는 데예요. 거기 가서 그냥 검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주는 것만 갖고 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검찰의 영장이 아니라 지금 현직 검찰 수뇌부에서 조사를 해서 증거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검찰로. 이것은 다른 국정원과는 다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게 하나 있고요. 검찰을 보면 역대 서울중앙지검장 중에서 제일 센 사람이 왔어요. 윤석열. 그래서 진짜 법과 원칙대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경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이렇게 센 사람이 온 적이 없습니다. 이를 본다면 이 적폐청산의 성과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은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목적지가 도착하지도 않았고 아직 승객이 타고 내리지도 않았다. 지금 출범한 지 한 서너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영삼 대통령 때 하나에 막 별 떨어지고 막 감옥 가고 막 뉴스 나오고 아 뭔가 되는구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은 누가 뭐 특별하게 감옥 간 사람이 없잖아요. 국정농단 특검에 의해서만 그렇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 둘씩 되면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이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 다 잡혀가고 있네. 적폐청산되고 있네. 하게 되면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다수가 형성돼요. 그럼 그 다수가 형성되면 주변에서도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지금 KBS, MBC, 뭐 심지어 연합뉴스까지 지금 언론 민주화 투쟁에 나서고 있잖아요. 사실 박근혜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이것이 언론이 막 떠들어준 거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실제로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옛날에 어떻게 편파 보도를 했든 간에 막 편승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도 시청률 장사, 광고를 따야 되니까.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것이 좋은 건데 그래서 지금 같은 의회 소수 권력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틈만 날 때마다 얘기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순간 굉장히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 홍준표는 안 갔지만 내 당이 가서 벙커에 가서 대통령 앞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좀 봐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 꼬리를 물고 이게 순환되는 건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분위기도 올라가고 분위기가 또 올라가야지 또 대통령 지지율도 높아지고 그래야 또 야당의 협조도 받고 이게 이제 다 퍼즐처럼 다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주변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남 여사님. 나 박근혜 안 찍었어. 예전에 찍었다고 그랬거든, 나한테. 솔직히 해서 별로 좀 안 좋아했거든. 그래서 좀 소원했어요. 안 찍었다는데 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요즘 박근혜 나 찍었어.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 옛날에는 드러내놓고 나 이명박 찍었어, 박근혜 찍었어 했는데 지금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원래 보수 세력들이 더 셉니다. 숫자도 많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말 못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가면 말 못하는 거에서 한 단계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편승을 해요. 그리고 같은 편인 것처럼 해요. 그래서 같은 편이 돼요. 그래서 사회 주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데,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책을 사고 영화를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박근혜, 최순실 재판받고 이제 뭐 징역 때리고 하는 것은 판사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지금 뭐예요? 분위기 조성해서 이명박 수사해라 막 자꾸 이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잖아요. 왜? 검사, 판사들도 국민 여론에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무지하게 신경 씁니다. 왜? 불법이 아니고 탈법이 아닌 상태에서 유들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국민 여론을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저도 멘탈이 굉장히 강한데 국민들 눈치 봐요, 이렇게. 보니까 국민들이 제일 힘이 세더라고. 그래서 제가 명함도 대한민국 국민 정치문회 이렇게 받고 다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나쁜 말로 눈치 보는 것처럼 들리지만 민심 동향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누구 센 사람 한 명 나와서 하자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일상다반사 댓글을 내가 쓸 수가 없잖아. 본인이 써야지. 혼자 할 때도 주지 걸리잖아요. 투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것은 들고 일어나야 된다. 뭘로? MB 빨리 조사해라. 혐의점이 이렇게 많은데 주진우가 동을 떴어요. 선봉에 섰어. 김어준이 선봉에 떴어. 그럼 그 사람 혼자 쭉 가자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 누가 와서 끌어가지. 그래서 이거는 김어준 역할이 더 크다, 더 중요하다. 주진우 책을 주진우가 더 중요한 사람, 이런 개념을 떠나서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사인회도 열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왔으면 숨어있지 말고 이제 나와. 아직 안 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저 누구한테 질문을 하죠? 극우 단체 분들의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새해가 이미 됐다라고 쳐도 그 위에 정말 그 의원들 있잖아요. 그 의원들은 진심인가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진짜로 진심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TV 방송 나와서 막 핏대 높여서 싸우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은 되게 진심같이 오셨네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다 했어요. 뭔지 모르지. 자, 주진우 입장. 자, 이리 오세요. 네. 주진우 왔는데요. 저희는 5분만 있다 나올게요. 이 청래당에서 뭐 할 게 있대. 그러니까 들어가. 자, 1시간 동안 뭔 얘기를 할까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묻고 제가 대답해주고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갔고, 지금 그 질문은요 2가지입니다.
진짜 그렇게 확신해서 한 사람이 있고요. 그냥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반반인 것 같아요. 진짜 확신을 하고 얘기하는 확신범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 간에는 자기가 그걸 공격한다고 그래요. 진보 진영에서.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어요.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래서 못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진석 의원은 둘 다를 겸비한 분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제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